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다음 주면 많은 학교들이 본방학에 들어가죠. 2주 남짓 되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영역을 공부하겠다는 거창한 계획보다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 중요한데요. 가장 부족한 영역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개념학습에 주력하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면서 새학년을 앞두고 도약의 발판이 되는 준비기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의 진학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진학상담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입니다. 발빠른 입시 정보와 풍부한 입시 지도 경험으로 보석 같은 조언을 해주시는 멘토시죠.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하늘고등학교의 정주원입니다. 이제 방학 때서 여러분들 이제 인강을 많이 보는데요. 인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인강에 이제 빠진 학생들을 이제 인강충이라고 해서 인강을 완전히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심한 학생들 하루에 10시간씩도 보는데요. 대부분 그런 학생들이 이제 성적이 오르질 않습니다. 인강을 많이 본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인강을 보는 방법은 먼저 이제 개념 강의는 물론 꾸준하게 되는데 문제가 딱 뜨면 그것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먼저 문제를 띄워놓고 풀어본 다음에 풀면 그냥 넘어가시고 못 풀면 해설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자기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강을 보는 시간은 본인의 학습 시간에서 공부 시간이 아니라 그냥 좋은 여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보다는 고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열정적인 카리스마로 진학 지도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영동고등학교 윤상현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겨울방학 이제 끝났고 이제 개학을 해서 지금 2월 또 봄방학을 앞두고 있을 텐데요. 지금 겨울방학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방학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 그대로 보낸 학생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시간이 훌딱 지나가 버린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다시 이제 2월 봄방학이 시작이 되면 3월 9일에 있는 모의고사까지 전학년 다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니까요. 한 달에 또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다잡고 2월을 좀 슬기롭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학과 진로 모두에 능통하신 만능 선생님이시죠. 인천 숭동여자고등학교 유성호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숭동여자고등학교 유성호입니다. 요즘에 아마 개학이 되고 나서 학교가 좀 번잡스러울 겁니다. 졸업식도 있고 종업식도 있고 그다음에 학급 발표도 있고 이럴 때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기가 쉽고 또 선배들이 또 졸업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나면 마음이 들뜨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2월 달은 준비하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대학교도 대부분의 입시 기본사항을 발표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 모의고사 일정도 다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플래너에다가 그러한 일자들을 잘 정리하면서 2월 달 3월을 위한 신학기를 위한 계획을 잘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의 전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정주원 선생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럼 상담 학생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초등교사를 희망하는 고1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75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교과, 이공계, 독서활동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초등학교 교사가 꿈인 예비고2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 목소리가 약간 동굴인데 초등교사 되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그런 진로를 선택하게 됐나요? 아, 네, 저는 가정적인 아빠가 되는 것이 꿈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에게 모르는 문제를 설명해 주는 등, 네,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 꿈과 적성 둘 다 고려해 봤을 때 초등학교 교사가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네,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상담 많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네. 네, 이번 상담은 윤상현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초등교사를 희망하는 고1 남학생입니다. 거기다가 자연계 학생인데요. 일반적인 어떤 학생은 아닙니다. 이제 초등교사를 희망하면 여학생이 좀 많고요. 또 인문계 네. 학생이 많은데 자연계 남학생이라는 부분.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의 멘트 중에서 그 전화 멘트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가정적인 아빠가 되고 싶다. 그랬는데 네. 사실 뭐 교사는 부모님하고 좀 비슷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정적이신가요? 가정적인 아빠, 전 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정적인 아빠라는 부분 때문에 네. 아, 우리 학생이 초등교사에 적합한 학생, 그런 인성을 지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학생의 이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를 간단하게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키워드는 교과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 성적이 우수한 편이거든요. 이제 교과 성적이 우수한데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교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1학년 1학기에서 2학기 이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약간 하락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공계 학생이라는 부분이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이제 진학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공계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좀 그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뭐 수시에서 이제 뭐 이공계 학생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선발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과는 좀 차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 학생의 두 번째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독서 활동을 제가 키워드로 꼽았는데 이제 우리 학생의 독서 활동 기록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독서 활동 기록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은 대학들에서 의미 있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성적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네. 가장 이제 유리한 전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우리 학생도 이제 입학 이후에 아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염두에 두고 학교 생활을 했을 텐데요. 교과 성적이 약간 1학기에서 2학기로 올라가면서 하락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교과 성적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내 활동들에 매우 성실하게 참여한 기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뭐 2학년 학생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1학년 학생 치고도 수상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적 면에 있어서도 초등교사는 사실은 뭐 어느 특정 뭐 국어를 잘한다든가 영어를 잘한다든가 수학을 잘한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전 교과 성적이 고르게 우수하면 훨씬 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영역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인데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전 교과 성적이 우수합니다. 국수, 영과 성적보다도 전교과 성적이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자연계 학생이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예체능 쪽에서도 좀 소양이 있다라는 부분을 학생부 쪽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유리하다라고 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1순위로 꼽았는데 좀 보완해져야 할 부분이 이제 교과 성적이 조금 더 향상되었으면 하는 부분하고 비교과 영역에서도 몇몇 영역은 조금 부족합니다. 이후에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완이 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시 정시 경쟁력 비교를 했을 때 정시보다는 이제 수시에 조금 더 경쟁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교대도 마찬가지로 정시보다는 수시에서의 모집 인원도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수시를 중심으로 교대 진학을 전략을 좀 세워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따라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병행해서 교과 전형도 이제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교과 성적이 교과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는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2학년, 3학년에서 교과 성적을 조금 더 올리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또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한 모의고사 성적을 올려서 안정적인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전형은 정시 전형인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교대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교대는 사실 수시에서는 학생부 중심으로만 이제 네. 진행을 하게 되고 논술이라든가 이제 기타 전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3순위가 이제 논술 전형이 될 수 없고 정시 전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 학생이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이후에 이제 진로 상황이 좀 변해서 교대가 아닌 일반 사범대를 진학하거나 아니면 다른 학과를 염두에 둔다면 그때는 이제 논술 전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교대만을 희망한다면 이제 논술 전형보다는 3순위가 정시 전형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정시 전형으로 이제 교대에 지원하기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과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그 모의고사 대비에 대한 그 수능 공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향상해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자, 모의고사 성적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9월 모의고사 성적, 국어는 3등급이었고요. 그다음에 수학은 2등급, 영어는 3등급, 한국사 2등급, 물리는 3등급, 화학은 5등급으로 평균 3등급입니다. 자, 6월 모의고사와 비교를 해봤는데 6월 모의고사 국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그대로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 역시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조언도 해 주실까요? 예, 일단은 모의고사 성적이 80점, 그 국수탄 평균이 80.04입니다.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영어를 제외하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등급 평균으로는 3등급이라서 모의고사 성적만 놓고 본다면 이제 중위권 학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6월과 비교했을 때 평균 등급은 3등급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부 영역을 들어가 보면 국어하고 영어는 아까 보신 바대로 이제 상승을 했지만 이제 탐구 영역에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평균 등급이 맞춰져 있는데요. 더군다나 또 이제 6월 같은 경우는 그 생윤과 생활과 윤리와 물리를 선택했었고, 그다음에 11월에는 이제 화학과 물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좀 어렵지만 우리 학생이 이제 자연계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모의고사와 관련해서는 탐구에 대한 과학 탐구 영역에 대한 좀 보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018학년도 올해죠. 이제 올해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사실 배치 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영어를 별도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마다 조금씩 영어 방법이 다르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전년도 기준으로 살폈을 때 교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평균 100분위가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서울교대는 그보다 좀 더 높기 때문에 평균 100분위로 95, 경인교대는 한 94, 그다음에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는 94.5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상황으로 현재 만약에 정시 지원을 한다면 지금 현재는 광운대라든가 숭실대, 단국대 죽전 캠퍼스의 자연계열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 우리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네. 성적이지 교과 성적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후에 조금 더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네.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원하는 교대 합격하기 위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성적 향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네네. 진단을 해주셨는데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교과 성적도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기의 내신 성적인데요. 국어는 2.5등급, 그다음에 수학은 1등급, 그다음에 영어는 2등급, 과학은 1.5등급. 그래서 국수영과 평균은 1.75등급입니다. 자, 학기별 추이를 보겠는데요. 국어는 지금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 역시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 성적은 모의고사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입니다. 이제 국수영과 평균이 1.75등급이고 수학과 과학이 조금 더 우수하고요. 국어와 영어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등교사를 희망한다면 국어와 영어에서의 어떤 성적 향상을 통해서 전 교과가 고르게 좀 우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 교과 성적이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1학기에는 1.375등급이었고요. 2학기에는 1.75등급으로 전 교과 성적도 역시 우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교과 성적이 조금 전반적으로 하락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2학년에는 반드시 좀 성적 향상을 좀 이뤄냈으면 좋겠고요. 현 상황에서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교대를 지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상현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이고요. 구름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비는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입니다. 앞서 비교과를 좀 많이 보완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런지 네네. 수상 경력학 빼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조언해 주셨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일단은 제가 이렇게 평가를 내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좀 박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이후에 보완의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보완이 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좀 실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제가 받은 학생부 기록 중에 우리 학생의 과세특 기록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 교과와 좀 더 관련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비교과의 어떤 그런 역량도 좀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없었고요. 아마 이제 과세특 기록에서 좀 의미 있는 기록이 있다면 조금 더 나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수상 기록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수상 기록은 좀 비교적 많은 편이었습니다. 교과 우수상도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제별 탐구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기록도 있었고 UCC 대회라든가 수학 지식인 대회라든가 또 동아리 체험 소감문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우수한 어떤 그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제 성실하게 활동을 했다라는 부분과 또 이제 교과 성적도 우수하지만 전반적으로 학업 역량이 좀 우수하다 여러 분야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제가 이제 구름을 준 부분,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고 생각된 부분이 이제 자율활동하고 동아리 활동인데요. 첫 번째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뭐 학급 부반장 기록도 있고 1학년 준법 도우미 활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다양한 어떤 교내 활동들에 참여한 기록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 활동, 자율활동 부분이 좀 의미가 있으려면 그 본인만의 좀 구체성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 또 개별화된 내용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야 되고 이후에 또 그걸 통해서 우리 학생에게 일어난 변화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뭐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2학년 때는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했던 활동들이라든가 학교에서 주어진 그런 어떤 자율활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만의 개별화된 또 차별화된 그런 어떤 영역들이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동아리는 우리 학생이 지금 락밴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사실은 전공 관련성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 활동 자체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전혀 음표도 볼 줄 모르는 상황에서 연주를 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향상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장점으로 좀 승화시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외에 이제 동아리 활동들이 좀 없었다라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제 2학년 때는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교사와 관련된 그런 어떤 동아리들,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아마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학생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 듣고 있나요? 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봉사활동의 부분에 이제 시간이 7시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전에 보내준 그 상담 신청서에는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받아본 이후에 봉사활동 기록이 추가가 되었나요? 네네. 몇 시간 정도 추가됐습니까? 대략 한 40시간 조금 넘게 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전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외부 봉사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제가 B라고 진단을 내렸지만 봉사 부분은 그보다 조금 더 나은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런 의미 있는 진정성 있는 봉사 활동을 계속해서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이제 우리 학생이 봉사 부분에 있어서는 교사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활동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주면 아마 이제 맑음이라는 진단을 제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자율 활동과 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뭐 형식적인 활동들 이런 어떤 기록들만 있었기 때문에 역시 개별화된 기록들을 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후에 충분히 역시 진로가 명확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활동들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제 독서 기록이고요. 우리 학생도 이제 상담 신청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독서 관련 기록이 너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4권 정도였는데 그것도 그냥 단순히 인문 관련 내용들이었고요. 네. 뭐 전공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교사를 희망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이라든가 다양한 부분 이런 활동 그 독서 기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현재는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금 보완할 수 있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혹시 방학 때 읽은 내용들이 있다면 추가를 해주고요. 2학년 때는 교사 또는 교육과 관련된 전공 관련 서적들, 그다음에 자연계, 또 인문계, 예체능 관련 전 분야에 걸친 독서 기록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주면 아마 우리 학생이 합격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1지망은 우리 학생이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2지망은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3지망은 한국교운대 초등교육과를 희망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경인교대 초등교육과를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네, 이 경인교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와 이 특징과 도전 가능성까지 조언해 주실까요? 예, 일단은 그 세 개 희망 대학 중에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이후에 학업 성취의 변화라든가 비교과 보완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면 합격 가능성도 셋 중에서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돼서 추천을 했고요. 그럼 화면을 통해서 경인교대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집 인원 400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5.58대 1이었고 전형 평가 방법을 보시면 1단계에 서류 평가 100으로 2배수를 선발합니다. 일반적으로 3배수가 많은데 2배수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하고 면접 평가 30%를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면접을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이 개인 면접과 집단 면접으로 구분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개인 면접은 뭐 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인데 집단 면접은 시간이 한 35분 내외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갖다 토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모집 인원이 40명이 늘었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지금 1학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성적을 가지고 합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교과 성적이 향상되고 비교과 부분에서 좀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네.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고 해서 도전이라는 진단을 내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경인교대를 도전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쌓아가면 좋을지 합격 시나리오 설정해 주실까요? 네. 자, 경인교대를 바탕으로 지금 합격 시나리오를 교과와 비교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한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영역 다 1등급 맞았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니까 네. 국수형 지금 좀 부족한 국어하고 영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국어, 영어는 1등급 했고요. 수학은 늘 1등급이었기 때문에 1등급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학은 이제 1.5등급인데 우리 학생이 과학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등급을 했고요. 네. 비교과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에 나오다시피 학업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경시대회 관련 내용이 지금도 있지만 조금 더 지속적으로 추가를 했으면 하는 부분하고 대회에서 수상 기록의 등위가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의미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은 개별성과 구체성이 드러나는 그런 활동들의 내용을 좀 보완해줬으면 좋겠고 동아리도 마찬가지로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조금 더 추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도 교직 관련 내용의 봉사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또 지금 하고 있는 그 봉사활동을 진정성 있게 지속적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독서 앞서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금만 더 보완을 해준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교과도 비교과도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자꾸 부족하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도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합격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혹시 제가 그 교육 봉사 동아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 자매 결연을 맺어서 자매 결연을 맺어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어요. 우리 학생이 교육봉사 동아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네. 그 동아리를 초등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는 게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다고 하네요. 예. 그 초등학교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서 동아리 활동을 이어가서 이제 교육봉사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어느 시간에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학교 일과 중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봉사활동 치수로 인정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활동 시간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학교에 가서 부탁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육봉사를 하고자 한다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공부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곳에 가서 찾아보는 것이 아마 좀 현실성 있게 우리 학생이 교육봉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정적 코치이신 정주원 선생님께서도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아직 우리 학생 1학년이라서 지금 딱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비교과를 준비할 때 1학년은 전공 탐색, 2학년은 전공 연구, 3학년은 전공 심화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요.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자기의 전공에 대한 탐색들에 대해
대해서 쭉 나열하는 부분은 괜찮은데 이제 2학년 올라가서 자기의 전공을 선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아까 부족한 봉사진로 독서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돼서 3학년 때 제가 주제를 하나 정해서 본인이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좀 고민한 것들을 생기부에 난다면 충분히 학생부 종합에서도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네, 많은 도움 된 것 같고 네. 정말 저에게 피와 살이 되는 조언들인 것 같아요. 네. 우리 학생 이제 고2 되는 거잖아요. 예비 고2가 되니까 목표가 확고하다면 준비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오늘 상담받은 내용 잘 보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상담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